배우며 산다를 모토로 살면서 제가 미디어를 통해 얻고 느낀 바를 공유하고 있는 임세연 저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배경이 달라졌죠. 여기는 저희 집이 아니라 제가 요즘 일을 하거나 공부하러 오거나 가끔 사람도 만나는 사무실, 작업실 같은 곳이고요. 맨날 집에 있는 서재에서만 찍다가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제가 베니스 영화제 관련된 콘텐츠를 올린 이후에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죠. 가능하면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 페이스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베니스 영화제 기간에 일주일에 두세 개씩 폭풍 업로드하고 대신 거진 한 달을 쉬게 된 것 같아서 좀 민망합니다. 그동안 영화제 출장도 있었고 영화제의 꽃은 술자리니까요. 술자리도 많이 가졌고 사람들도 만나고 저는 본업이 취재하고 글 쓰는 사람이니까 원고도 쓰고 강연 같은 것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것만 있었으면 제가 유튜브를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제가 학위 논문 작업을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빠서 못 왔어요. 저 내년 2월에는 진짜 졸업해야 하거든요. 졸업과 관련해서 논문 작업에 스포트를 올려야 할 시기라 거기에 집중하느라 유튜브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화 이론 전공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졸업을 한다면 기자 출신들이 제가 다니는 학교에 영화 이론 전공으로 몇몇 들어왔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유명한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기자 일을 병행하면서 석사 졸업까지 한 케이스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꼭 졸업할 거다라는 오기가 생겨서 직장 다니면서 학교 수업 듣고 논스톱으로 바로 제가 수료까지 했었거든요. 심지어 예비심사까지도 논스톱으로 달렸는데 제가 본심사 받고 졸업까지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됐지만 그래도 기자들이 입학은 많이 하지만 졸업을 못했는데 나는 했다라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대학원에 대한 콘텐츠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채널은 콘텐츠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서 누구나 한 번쯤 거쳐가는 이른바 시네필 뽕의 흑역사에 대한 이런저런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른바 시네필 같은 취향을 가진 건 20살 이후가 맞는데 그 전에도 영화 보는 걸 꽤 좋아하긴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주말마다 비디오 가게에서 꼭 영화를 한두 편씩 빌려 오셨거든요. 그때 진짜 많은 영화를 봤거든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게 다 좋은 영화들이었어요. 그리고 MBC 주말의 명화, KBS 토요 명화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그것도 지금 떠올려보면 프로그래밍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아마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은 이런 루트로 영화를 보고 어떤 영화 취향의 뿌리랄까요? 그런 걸 만드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확실히 미국 영화를 좋아해요. 지금도. 특히 스필버그 영화들.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봤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영화 감상의 기억도 혹시 인디아나 존스 2 아시나요? 저주받은 사원인가 하는 그런 부제가 붙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8살 때였나? 이걸 TV에서 해줄 때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때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를 했었어요. 영화가 너무 재밌으니까 TV에서 해준 거니까 또 더빙 버전이잖아요. 더빙 버전으로 진짜 1일 1 감상했었습니다. 8살 때. 그래서 그렇게 인디아나 존스 2를 시작으로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온 영화, TV에서 해주는 영화 이런 걸 정말 많이 봤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좀 어떤 면에서는 조숙했던 것 같은 일화도 하나 있습니다. 저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내가 좀 이상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희 엄마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청불 영화에 대한 이상한 기준이 있으셨는데요. 야한 게 나오는 건 15금도 잘 못 보겠어요. 근데 잔인한 게 나오는 거는 별로 터치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0살 때 데이비드 핀처의 세븐을 봤습니다. 심지어 그걸 보고 영화에 대한 후기를 일기장에 썼었어요. 10살 때.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확고한 무신론자가 됐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매주 교회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기에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7가지 악이 영화에 나오는데 너무 신기했다. 아내가 그렇게 돼서 주인공 남자가 너무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를 일기장에다 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제가 보면 안 되는 영화인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그게 보면 안 되는 영화였다는 거를. 근데 10살 때 세븐 봤다고 하면
다들 그거 10살이 보기에 너무 하다하지 않냐고 하는데 저 여기서 약간 소신 발언. 어릴 때 읽으라고 하는 뭐 세계문학 전집 리스트에 포함된 소설들도 엄청 자극적이고 잔인하지 않나요? 전 테스 같은 건 시작하자마자 막 강간당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 그거 되게 어렸을 때 읽었는데 좀 충격받았었거든요. 근데 세계문학 전집은 다 읽으라고 권장하면서 영화는 예. 나는 10살 때 세븐 같은 거 보고도 멀쩡하게 잘 자랐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신 발언입니다. 소신 발언. 여튼 그렇게 일주일에 영화 한 편 정도 보는 관객으로 10대 시절을 쭉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살짝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 하고 지나갈게요, 그냥. 제가 너무 나이가 특정될까봐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겠지만 지난 영상에서 제가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보면 안 되는 나이에 보고 그때도 팬이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복수는 아이것을 극장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은 뭐 예를 들어 2관에서 상영하는 영화 티켓을 끊고 그거를 보는 척하면서 1관으로 몰래 들어가서 뭐 맨 뒷자리 구석 뭐 그런 데 앉고 거기서 상영하는 복수는 나의 것을 보는 뭐 그런 식으로 꼼수를 써가지고 영화를 봤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영화가 좀 이상하고 수위도 높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복수는 나의 것에 배두나 씨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 세상엔 착한 유괴와 나쁜 유괴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건 착한 유괴다. 뭐 부잣집 딸 유괴에서 돈만 받고 안전하게 돌려주면 부자한테서 뭐 가난한 사람들로 돈이 이동하는 거니까 뭐 그런 자본의 이동은 화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다. 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리고 또 극 중에서 배두나 씨가 굉장히 극단 중에 사회주의 단체 소속인가 뭐 그랬었거든요. 그냥 영화가 이런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게 어릴 때 멋있어 보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뭐 완전히 이해했고 라고 포장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돌이켜보면 그냥 이런 거를 다루는 게 멋있어 보여서 이 영화가 잘은 모르겠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의 팬이 됐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팬카페도 가입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제가 대학생이 됐는데요. 대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이른바 예술 영화라는 것도 보고 제가 낙원상가에 있던 시절에 서울아트 시네마를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저 심지어 그 낙원상가에 있는 서울아트 시네마가 사라질 때 마지막 상영 그거 친구들이랑 보러 갔다가 네이버에 그 관련돼서 막 콘텐츠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 얼굴이 엄청 크게 박제가 됐었어요. 친구들이랑. 여튼 대학교 때 영화 동아리도 가입하고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도 사귀면서 영화를 보는 스펙트럼이 그때 되게 많이 넓어졌었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다루려고 하는 흑역사 썰이 될 것 같은데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막 영화광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새로운 영화를 보고 알아가느라 정신이 없는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때부터가 위험해요. 어설프게 엄청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시네필 뽕이 생겨요. 어떤 감독 좋아하면 하수, 어떤 감독이 무슨 영화가 최고작이라고 하면 하수, 영화 보는 눈 없는 거고 이 정도는 봐줘야 고수 하고 막 나누는 분위기 생기는 거 뭔지 아시죠? 당시 저랑 제 친한 친구들은 스탠리 큐브릭 좋아하면 무시하는 게 있었어요. 막 올타임 베스트 영화로 시계태엽 오렌지를 꼽고 그러면 제 영화 보는 눈 없다. 뭐 오지 야스지로나 구로사와 아키라는 그래 좋지. 근데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동경이야기나 뭐 라쇼명 7인의 사무라이 이런 거 얘기하면 아는 거죠. 얘기하려면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숨은 요새의 새 악인이야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고 그랬던 거예요. 감독은 미조구치 겐지 파면서 막 미조구치 겐지 안 알려진 영화까지 보고 뭐 그래야 된다든지 스즈키 세이준 좋아해야 되고 막 그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콩 영화는 왕가이? 쟤 뭘 모른다. 인생 영화가 중경상님? 상정도 안 해. 홍콩 영화라면 두기봉을 파야죠. 오손 웰즈도 시민 케인 얘기하면 큰일 났고 무조건 후기작 얘기해야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의외로 약간 미묘한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필버그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너무 대중적이라 좋아한다고 말하면 영알못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찐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스필버그를 좋아한다고 말해도 괜찮은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놀란은 뭐 스필버그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사람들의 편견만큼 놀란 영화 좋아한다고 하는 게 막 시네필 조건에서 탈락하고 그런 것까지는 또 아닌? 근데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다크나이트면 안 돼요. 미행 이런 걸 말해야 됩니다. 최근작 중에선 덩케르크? 근데 이런 이상한 뽕은 또 금방 빠지고요. 그게 나의 흑역사라는 걸 금방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뽕이 물론 나이가 못하고 오래가면 되게 꼴불견이지만 적당한 허세는 금방 정신만 차린다면 길게 보면은 좋은 걸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또 그런 게 있었거든요. 20세기 영화 보면 하수, 컬러 영화? 아, 너무 최신 영화야. 영화는 흑백이지. 그리고 더 찐으로 가면 무성 영화지 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성 영화도 찾아보게 되고 그중에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영화도 생기고 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서부극도 제가 그 서부극의 겉모습만 보면 전 정말 죽어도 취향이 아닐 것 같은 장르였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서부극에 막 깊이 빠져서 너무 열심히 파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하도 그러니까 아씨 나도 좀 봐야 되나? 서부극도 많이 안 보고 내가 시네필이라고 할 수 있나? 하고 약간 등 떠밀려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많이 챙겨보길 잘했다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결국엔 이른바 좀 챌린징한 영화들, 졸린 영화, 뭐 어렵다고 하는 영화, 해설을 좀 봐야 내가 뭘 본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영화들, 그런 것들도 좀 봐야 결국엔 예술도 그렇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상한 막 예술뽕이나 허세가 그 시작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너무 부심을 갖고 남을 무시하는 것만 아니면 한때 어릴 때 치기로 가질 만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나이 먹고는 해보게 됐습니다. 다만 좀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고 허세로 좋아하는 척만 하는 거는 금방 뽀록이 나고 남들 눈에도 다 이렇게 간파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유의하시고요. 누구나 한 번쯤 거치는 통과 의례라고 쳐도 너무 오랫동안 그 상태에 있지는 않는 게 어떨지라는 말도 이제 덧붙여봅니다. 오늘은 가볍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영화를 어떻게 봤고 그랬던 제가 20살 이후에 시네필이 되면서 겪었던 어떤 과도기, 일종의 흑역사에 대한 수다를 떨어봤고요. 공감이 가신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일화를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